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시작돼 부여, 공주, 세종 등을 거쳐 서해로 흐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강입니다. 비단결 같은 물결이 넘실대던 금강은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세워지면서 금강은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2017년 8년 만에 보가 다시 열리면서 금강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흰목 물대새의 청아한 울음소리와 수염풍뎅이, 수달 가족의 발자국은 금강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나 지난해 11월 세종보 재가동 계획이 발표되면서 금강 생태계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차려진 농성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60+ 기후행동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왜 기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청년들한테는 우선 미안하죠.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제 아이가 보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손주를 안고 싶은데 더 이상은 이제 강요하지 않기로 했고, 크게 우리가 반성하는 게 더 먼저다. BTS가 대세니까 우리가 BTN으로 하자. 방탄소년단으로. 미래 세대의 미래를 더 이상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 노년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지고 기후위기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종보가 다시 닫히면 잠기게 될 교각에 글귀를 새기는 60+ 회원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슬렁 행동이라 부릅니다. 정기적으로 기후위기 현장을 찾아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며 청년들과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려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꺾이지 않겠다는 결의지. 그래서 제가 원래 기자회견문에 그 파친코 첫 문장을 썼어요.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지만 하지만 상관없다. 조금 전 이 청년들을 흥분하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두산중공업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이날 대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속 비슷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리 모시기도 너무 죄송하기도 했지만 늘 이제 열렬한 연대와 또 북돋아주시는 마음들과 진심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60+ 회원들은 3년 전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청년 기후 긴급행동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제 60+ 기후행동은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많지만 이 청년 기후행동이 저희보다 훨씬 선배십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공중파 시사교양 PD로 일한 김상균 씨. 그도 60+ 회원입니다. 네, 나야로 바뀌었어요. 나야. 이름이 나야. 김상균 씨는 이 재판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기록해왔습니다. 기후위기하고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석탄 발전소 문제 아닙니까? 근데 60+ 기후행동도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폐쇄하느냐,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는 포스코나 두산 그 에너빌리티 뭐 이런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 60+ 기후행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지요. 60+는 이 재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연대,
그리고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라는 60플러스의 핵심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는 보면 굉장히 고맙지요. 상당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힘이 쌓여야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 김상균 씨는 앞으로도 기후 관련 이슈가 있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함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세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신만의 반성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20년 전에 교직 생활하다가 귀촌을 했고요. 제천, 충주, 진천 이런 곳에서 이제 교편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해서 자급자족 하면서 이렇게 파는 건 별로 없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20년 전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를 녹색 실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한상훈 회원. 그는 매달 60플러스 회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재생농법을 공유합니다. 그는 재생농업이 유기농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지속가능한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이라 말합니다. 풀이 조금 나는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풀이 조금 나는 거는 같이 공생하게 놔두면 작물이 더 맛이 좋아진다. 그는 19년 전 고랑을 만든 이후 한 번도 땅을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탄소와 유기물을 토양에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익었나? 익었어. 그래요? 진짜 맛있네. 달죠? 저쪽하고는 상대가 좀 따서 맛을 좀 엄청 맛있어 이거. 아까 저기 거는 맛이 없어. 차원이 달라. 이거 엄청 맛있다. 지난 3월 시작한 재생농업 동아리는 매달 1회 열립니다. 10여 명의 60플러스 회원들이 모여 재생농업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식재료는 60플러스의 채식 요리 교실에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60플러스에서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슬렁 행동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실천이라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천 활동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자. 이거 다 재활용해갖고 이렇게 하고. 장비 창고는 한상훈 회원이 가장 아끼는 공간입니다. 마당 쓰는 거. 이런 거. 삽과 괭이, 낫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 뿐이지만 그의 재생농업에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돼지의 입맞춤을 위하여! 잠깐만요. 동영상으로 하고. 이들은 공동 텃밭을 가꿀 계획입니다. 각자의 삶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60플러스의 목표죠.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금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5명의 60플러스 회원들이 지역정당 대표이자 예술가인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십시일반, 환경 관련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과 60플러스가 교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운동가, 예술인, 농업인 등 총 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번 프로젝트는 그 10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처럼 60플러스 세대가 모금을 통해서 생태 전환을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이제 선물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쉽게는 정말로 용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네. 맨 처음에 60플러스 기후행동 접했을 땐 신기하다였어요. 어쩌다가 저런 거 하게 되셨지? 라는 신기함이었고, 그거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 울컥하기도 하면서 감동도 있었거든요. 십시일반은 지난해 11월 시작됐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세대 간 연결과 공유를 지향합니다.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소통하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만났던 청년기후 긴급행동 강은빈 대표도 십시일반 참여자입니다. 저희를 막 가르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이제 만날 때 오히려 되게 더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방식보다도 실제로 연대하고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고 귀 기울여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세대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시일반 시즌1은 오는 11월 마무리됩니다. 60플러스는 다음 시즌에서 더 많은 청년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헌법 소원 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의 골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만 적당히 줄이면 기후 대응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 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60플러스 박병상 회원은 후대의 삶의 터전이 이대로 사라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후헌법 소원은 모두 4개의 소송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날 3명의 청구인이 최종 진술에 직접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4년 만에 얻은 발언권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박병상 씨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부 우리의 법률은 기업의 내일을 생각해요. 당장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법을 위원이라고 해줘야 22대 국회가 움직일 겁니다. 오늘은 그 작업이고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거죠. 그리고 지난 8월 오랜 기다림 끝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60플러스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에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기후행진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4번째 기후행진. 연중 가장 큰 규모의 기후행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60플러스도 함께했죠. 아빠 엄마랑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자, 할아버지하고 같이 읽어요. 할아버지하고. 30%를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으로 고래, 펭귄, 상어, 참치, 상갱이, 바다거북. 일단 온라인에서만 보던 회원들이 얼굴을 좀 마주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니시는 노인분들한테 60플러스 기후행동이라는 이렇게 노년들이 하는 기후 단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토만큼 세상을 바꾸는 게 지금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태고자 60플러스 기후행동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9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땡볕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작년보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점점 많이 모이는 건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니까. 기운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자.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자. 젊은이는 재빨리 걷고 노년은 어슬렁어슬렁 움직입니다. 평균 연령 53, 최고령 92. 전직 교육인과 언론인,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농업인까지 모두 700여 명의 어른이 60플러스 기후행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노년 세대가 해결에 앞장서 미래 세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 시기 노년은 경제 성장을 이끌며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주역이지만 기후 재앙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신노년은 행동하는 노년입니다. 기후위기 현장에서 젊은이와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노년입니다.